화천대유 고대역단 점례지요. 사가현의 토족 심강 모씨가 친구인데 명치 4년 1861년에 종이와 석유 등의 장사를 했다. 이 때문에 요코하마에 자주 드나들다가 못된 상인으로 인해 장세에 실패했다. 이 사람은 학력과 처세에는 출중했지만 장사에는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실망과 탄식에 빠진 나머지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장래를 점쳐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입사하여 대유의 초유를 얻었다. 대유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상으로 장래의 운은 번성한다 이 말이죠. 초유는 시작이므로 아직 세상 사람들의 신용은 얻을 수 없어서 상우의 사람과 교제할 수 없고 소인들 때문에 미혹됨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문무가 다 훤히 통해도 상업에 대해서는 익숙하다 할 수 없으니 따라서 최근 예상 밖의 손해를 보긴 했지만 원래가 재주가 없는 것은 아니니 실망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상업에서 손을 떼고 관리가 되어 노력한다면 장래 반드시 입신하여 대를 갖게 되는 대유, 그죠? 큰 것을 갖는 대유가 올 것이니 그때가 돼서 지금의 어려움을 뒤돌아볼 줄 안다면 지금 실패가 후일에 이름을 떨친다 해도 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은 배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불행은 오히려 내일의 행운도 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무교해 해로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오늘의 고통이 후일의 행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구 그랬죠? 간즉 무구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과연 이 섬대로 됐다 그 말이죠. 평소 알고 지내던 영정씨가 찾아와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대유의 초유를 얻었다. 대유는 큰 것을 가진 때이고 자산이 풍부한 상이다. 이제 초유를 얻은 것은 당신이 최근 장사로 큰 이익을 보고 젊어서 부자가 될 징조이니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일시의 기운을 타고 큰 돈을 얻은 때는 알게 모르게 태만한 마음이 생겨 자연 사치에 빠지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히 경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보시면 다행히 지금 곧 반성하고 자중자애해서 이제부터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을 무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당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내 말을 잘 생각해 둔다면 반드시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무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때는 고도 선생의 말에 복종하는 듯 했지만 젊은 기분에 그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투기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마침내 비행을 일삼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천명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는 이러한 것이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보시면 명치 2년 1859년 친구가 찾아와서 모 고관의 운기를 점쳐달라고 하였다. 이에 입사하여 대유의 이유를 얻었다. 대유께는 유고, 그렇죠? 여기 오효 이놈. 오효, 유고의 이름이 군 위에 있고 천하의 오양을 통하는 상이므로 큰 것을 갖고 있는 상이다. 내꾀인 거는 순양하고 결점이 없으므로 정대하고 외계인 이는 화이면서 불이고 밝기 때문에 공명은이 공명정대에 의해 천하를 가지는 것이 대유이다. 이효는 강중의 덕이 있고 강중이라는 건 지금 이 두 번째지요. 이효. 유고의 군과 음양이 수능에 있고 천하의 대임을 맡아 대유의 대업을 보좌할 수 있는 큰 그릇이다.
이는 대형 차에 무거운 물건을 가득 싣고 자유자재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대거이제 유유왕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고관은 장래 반드시 정치 이호직에서 큰 공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과연 그 점대로 되었다. 오사카에 사는 한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거상의 신상을 점치고 싶다 해서 했더니 이 대유에 사묘가 나왔다. 대유께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큰 가문의 부호임을 알 수 있다. 공용 형어 천자란 관리라면 천자의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 점이지만 상인에게 그 같은 것은 없어도 관의 신뢰라도 높은 사람부터 포사표를 받는 점이다. 그러나 상인이 착실히 스스로 돌아보고 교만한 마음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고관의 총애를 얻은 것을 자랑하고 부에 의한 권력을 가지고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멸시할 때는 반드시 재산을 잃게 될 것이다. 길흉회리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그 후 거부는 모성의 공금을 관리하고 고관과 사귀며 부를 자랑하더니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하고 공금을 변상하지 못하여 마침내 파산하였다고 한다. 이게 지금 대유가 사묘죠, 사묘. 지금 이놈인데, 그죠? 사묘 그 효사를 한번 보세요. 이 책에 대유. 그죠? 93. 공용 형우 천자 소인 불국 그랬거든요. 지우가 천자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게 소인불구.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소인배들은 이건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괴죠. 근데 이게 지금 93에서부터 가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3, 4, 5, 6, 한 4년 후에 이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왜냐하면 상효에 도달할 때, 이게 귀혼께이기 때문에, 귀혼께는 상효에 도달하는 것을 죽는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명치 5년 1862년 친구 도변 소일랑이 찾아와 점을 치고 싶다 했다. 입사에 대유에 3위를 얻었다. 아까 여기 초유도 둘이나 되고 그런데 3위도 또 2개나 나오네요. 전개가. 대유의 세상이기 때문에 천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많은 현인들을 등용시켜 쓰는 때이다. 금원이라는 건 금전이죠. 금전의 출납은 완전히 신이 많은 신하에게 맡겨진다. 구삼은 공물을 수납하고 구사는 대신에게 제출하는 상이다. 이 직무를 소인에게 맡긴다면 자신의 부를 생각하여 우에 봉사하는 길을 잃는 상이 있다. 그러므로 효사에 공용 형어 천자 소인불국이라고 한 것이다. 이 사람은 철도국 고배 출장소의 근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직원을 거느려 출납의 업무를 맡기고 있으니 가장 주의를 요하는 때이다 했는데 밑에 쭉 내려오셔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밑에서부터 보시면 그런데 고배에서 모 직원이 쌀수매를 위해서 공금을 얼마인지 써버려서 변도씨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 그 직원을 구하기 위해 모 상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 공금을 변상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직원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친구 모 씨가 상거래 때문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부재중의 일을 나에게 위탁했다. 어느 날 밤 그 책임자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 애원하기를 이상한 사건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점을 쳐서 고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늘 아침 자신이 어느 상점주로부터 300원을 받아서 금고에 넣어두고 늘 하듯이 자물쇠를 걸어두어야 하는데 그때 마침 바빠서 깜빡 잊고 열쇠를 금고에 걸어둔 채로 일을 보다가 열쇠를 몸에 지닌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그 돈을 주인 마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처음 넣었던 곳에 넣고 어디 다른 곳에서 두었는가 하고 다른 곳도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그래서 아침부터 출입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았더니 마님하고 잔심부름하는 아이뿐이고 잘 아는 지배인이 밖에서 왔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어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어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해서 대유의 사효를 얻은 거예요. 괴명이 대유이기 때문에 크게 갖는다는 것이다. 아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괴상의 하나의 집으로 볼 때 상괴는 2층으로 구사의 효는 미기방무고 비기방무고 라고 한다. 비는 구슬 같은 귀중품을 넣는 대나무 그릇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가게집에서 썼다면 대나무로 만든 금고류일 것이다. 당신은 서둘러 돌아가서 2층에 있는 대나무 상자를 조사해 보시오. 책임자는 감사의 말을 하며 돌아갔는데 잠시 후에 사람을 보내 과연 2층의 대나무 상자 속에 감추어둔 것을 찾았노라고 전해왔다 이 말이죠. 입신의 경지죠. 입신의 경지. 그 돈을 사신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내 친구가 신세를 지고 있는 대갓집 주인이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고 해서 대유의 오효를 얻었다. 대유께는 이것을 국가로 보면 유고인, 유중, 그죠? 유한, 그 가운데 자리에 있는 임금은 공명정대여서 위신과 온화한 덕을 갖추고 현자들의 훌륭한 간언으로 백성을 자식처럼 맡기고 사랑하여 구이의 현명한 대인과 음양상응하고, 그죠? 여기서 아주, 여기는 어질고, 여긴 유순한 임금이죠. 구사인 양강의 재상과 음양상비하여 중양을 통함으로 대유는 옳은 다스림을 갖는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가시면 지금 대유의 때에 있으니 이 일을 주의하여 부드러움과 권위를 동시에 펴나가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보시는 이 가르침을 지켜 가문을 더욱 번창시켰다. 명치 10년 1867년 어떤 고관이 운기를 점쳐보고 싶다 해서 입사해서 대유의 상효를 얻었다. 대유는 태양이 하늘에 비친 오양의 수많은 현인들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대유의 치세를 볼 수 있는 상이다. 지금 이 효는 상효죠. 상효는 선을 쌓고 덕을 쌓아 하늘이 돕는 때이니 천하의 사업이 모두 성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자천우지 길무불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 그 고관은 절명했다. 이 꾀는 본래 기우헌 꾀이므로 천명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정말 참 대단한 분이에요. 고도 선생님.